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또 이번 시간에는 또 중국하고 미국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 참 원래 중국 사람들은 좀 뻥 좀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세 장렬 중국 단 8발로 미국 항모전단 괴멸시킨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중국이 어떤 미사일 8발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그냥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게 과연 사실일지 가능할지 그것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중국의 군사평론가 첸광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월 22일 날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민해방군이 미국 해군 항모 전단을 괴멸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곧 실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게 뭐냐? 2020년까지 실전 배치되는 DF-17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성능을 보유했다. 즉, 이 DF-17 미사일은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며 이 미사일 8발만 쏘면 항공모함의 3발 그리고 각 호위함의 5발이 명중해서 일격에 항모전단을 괴멸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첸광웬이라는 군사평론가가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군사 전문가가 맞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정도예요. 중국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군사 마니아들도 많고 저도 군사 마니아였던 사람인데 굉장히 연구를 깊이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중국 군사 마니아들은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미국 항공모함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기고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또 광범위하게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왜 틀렸냐, 왜 말이 안 되냐, 이걸 갖다가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결국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니들은 미국 항모 전단을 털 것도 못 건드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 이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F-17, 즉 뚱펑 17, 한자로는 동풍 17, 어떤 미사일이냐, 이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뚱펑 16B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이 뚱펑 17은 이 사진에 이게 지금 뚱펑 17인데 이것은 뚱펑 16B를 기반으로 개발된 미사일이고요. 거기에 극초음속 비행체를 결합시킨 것으로 2017년 11월 2차례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사정거리는 1800에서 2500km 수준으로 평가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뚱펑 16 탄도미사일 자체가 사정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개량해서 그 탄두에다가 폭약이 아니고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를 이제 탑재를 한 건데, 그건 일단 어떤 거 고폭탄 핵탄두 이런 거하고 무게가 비슷하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나머지 어떤 엔진 출력이라든지 연료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리고 미사일의 덩치라든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결국은 1800에서 2500km 정도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베이스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첸광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다시 그 화면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뚱펑 17은 세계 어디든지 1시간 이내에 타격 가능하다.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전 세계 어디든지 하고 2500km 이내에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2500km밖에 안 되겠습니까?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면은 2500km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호주, 시드니, 또 브라질, 세계 어디든지라고 했으니까 프랑스, 이태리 이게 다 2500km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 2500km를 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은 뚱펑 17의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탑재해 가지고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한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가지고 있죠.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꼴뚜기가 뛰니까 뭐 망둥어가 뛴다, 뭐 이런 건지, 어쨌든 우리도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 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아방가르드처럼, 러시아의 아방가르드처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또 말이 안 되는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예요. 이런 것들을 이 뚱펑 17의 탄두 부분에다가 탑재를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근처로 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활강 비행체가 빠져나와 가지고, 이게 막 활강을 해 가지고 그냥 항공모함 때려버리고, 3발은 항공모함 때리고, 나머지 5발은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들 때리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전단 자체를 그냥 한 번에 그냥 8발 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제 챙광연의 주장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말이 안 되나 또 설명드릴게요. 이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는 뭐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일단 쏩니다. 탄도미사일 쏘죠. 미사일 쏘는데 쭉 올라갑니다. 이 상승 단계, 즉 정점 고도에서 탄두가 분리가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활강 비행체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쫙 그 대기권을 뚫고 내려 꽂히죠. 그러면서 가속도를 더 받는 겁니다. 왜? 중력이 빨아당기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쫙 받아버리죠. 그래서 속도를 쭉 높이는데, 그런데 이제 가속도를 받고 또 대기권을 돌파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마찰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도 그래요.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나중에 나선을 막 그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다 보면 얘들은 지금 활강 비행체인데 활강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면 이게 활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마찰 그리고 또 충격파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콕한 충격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파를 이용해서 튕겨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튕기는 현상, 이걸 이제 풀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어린 시절에 냇가에 놀러 가면은 납작한 그 조약돌 같은 거 들고 옆으로 던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수제비 퐁당 하고 이렇게, 원래는 돌을 던지면은 이 돌이 물속으로 쑥 들어야 되는데 뭔가 어떤 그 평평한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물을 튕기고 한번 점프를 하고, 뭐 운 좋으면 뭐 3번, 4번, 어떤 경우에 저 어릴 때 막 12번까지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박수 치고 누가 많이 하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격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물수제비 할 때 물의 그 수면의 어떤 마찰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날려가지고 물수제비를 하게끔 했는데, 이거는 그 충격파를 활용해서 이 활강 비행체를 점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풀업 단계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풍 튕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활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엄청난 가속도, 거기에다가 한번 퉁 튕겨서 지금 막 엄청나게 오고 있는 이 마찰을 극복을 하고 안정적인 비행을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전을 유도를 하면서 활강해가지고 목표물을 때리겠다. 이제 이건 거예요. 자, 요 단계 지금 풀업 단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의 목표물을 타격하겠다. 이게 지금 요 개념인데, 뚱펑 17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정말 격파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는 이 이지스함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데, 이지스함에는 SM-3 블록 2A 이 미사일이 지금 이제 탑재가 다 됩니다. 이게 뭐냐? 사정거리가 무려 2,500km예요. 사정고도는 1,500k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이 뚱펑 17이 최대 사정거리가 아까 2,500km 정도까지, 최대 사정거리 2,500km 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쏘러 올라가면은 이 이지스함에 있는 이 SM-3가 결국은 사정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냥 맞춰버리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정점 고도 올라갈 때, 이때 단분리하기 전에, 즉 이 극초음속 활강체가 빠져나오기 전에 그냥 올라갈 때 때려버리는 겁니다. 왜? 얘들은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지만 SM-3는 아주 빨리 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막 15가 넘습니다. SM-3는.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또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되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활강체가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쫙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그 풀업 단계, 물수제비 뜨는 단계, 충격파를 활용해서 물수제비처럼 퉁 튕겨서 오르는 그 단계,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활강에서 쭉 그 이지스함을 공격하고 항공모함을 공격할 때 이때도 때릴 수가 있어요. 왜 때릴 수가 있냐? 아방가르드처럼 마하 20 이렇게 되면 때리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거는 중국 자기네들의 말로 마하 5에서 마하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스함의 SM3는 마하 15가 넘습니다. 훨씬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기 전에 이 상승 단계에서는 뭐 요격하기가 아주 수월한데 이 SM3 블록 2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때릴 수가 있고 분리되기 전에도 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분리되고 나와서 퉁 하고 나서 이제 이 마찰이 자세가 딱 안정되고 가속을 붙이려고 할 때 요때도 때릴 수가 있고 요때는 아주 쉽게 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세를 잡고 그때부터 막 유도를 막 곡선을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SM3의 속도가 워낙 더 빠르기 때문에 또 때릴 수가 있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뚱펑 17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3발 가지고 3발 다 맞출 수 있다.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나머지 또 5발 가지고 항공모함을 호위하고 있는 이지스함들 다 하나 가지고 그냥 다 맞출 수 있다. 저는 항공모함은 고사하고 항공모함을 에워싸고 있는 이지스함조차도 단 한 발도 못 맞출 것이다. 라는데 걸겠습니다. 첸광웬이라는 중국의 군사평론가하고 저하고 1대1로 붙여주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 다 해드리고 좀 언론 인터뷰 하실 때는 연구 좀 더 많이 하고 하세요 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까지는 이제 쏘았을 때 요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아예 쏠 수조차 있냐 이 말씀을 원천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뚱펑 17 사정거리가 2,500km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항공모함의 그 SM3 이지스함들이 SM3 사정거리가 2,500km니까 날아오르는 단계에서 그냥 때려버리고 또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번 풀업할 때 자세를 안정할 때 그때 때려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 그래서 공격에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것은 공격 즉 발사에 성공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발사조차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뚱펑 17은 중국의 육지에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2,500km 사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2,500km 내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안 들어가고 이 밖에서 아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공격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공격하냐? 항공모함에 탑재가 되어 있는 이 F-35, F-35C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이 1290km 가량 됩니다. 즉 1200km까지 갔다가 전투를 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대고 1200km라고 한다 해도 1200km까지 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제즘 ER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즘 ER을 장착하고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즘 ER 사정거리가 또 900km가 넘죠. 그러면은 두 개 합해서 2100km가 넘는 그런 타격거리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뚱펑 17 기지 근처까지 최대 사정거리 밖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에 MQ-25라고 하는 무인 공중 급유기가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중에서 급유를 또 해줍니다. 한 번만 해주면 또 한 1000km 더 가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해주면 2000km 더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3500km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MQ-25 공중급유기 보내놓고 그 다음에 F-35도 보내서 급유 한번 해주고 가서 때리고 다시 돌아와 또 급유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뚱펑 17이 항공모함을 타격할 기회를 못 잡습니다. 왜? 2500km 안까지 접근을 해야 얘가 지금 때리는데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고 밖에서
이거는 뭐 가만히 있을 때 뚱펑 17기지 때리자 이건 아니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니들하고는 이제 안 되겠다. 전쟁하자. 라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자 먼저 우리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의 위협 세력들을 위협 자산들을 다 때려 없애자. 그러면 뚱펑 17, 뚱펑 21 이런 것들 먼저 제거해. 자 그러면 이제 F-35들이 쫙 날아가면서 MQ-25 공중급유기가 공중급유 한번 쫙 해주고 그리고 F-35 더 날아가는 것이죠. 더 날아가서 이 제점 이하를 통해서 그냥 뚱펑 17기지, 뚱펑 21기지 팍 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항공기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항공기가 미국 전투기들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이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안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때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뚱펑 17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항공모함에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뚱펑 17이나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은 또 뚱펑 21D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한번 붙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실현 가능성 없다. 왜? 항공모함에는 이런 스텔스 공중급유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여기에 탑재되는 스텔스 장거리 공격 공대지 순항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먹으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먼저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다 제거한 후에 항공모함들이 쫙 중국 연안으로 접근해서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첸 광웬이라고 하는 중국의 군사평론가는 아마도 자국 무기에 대한 또는 이 자국의 군사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일부러 왜곡해서 또는 그런 식으로 평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도 아닌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군사 전문가의 말은 틀렸다.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중국몽 뭐죠?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이기고 군사적으로도 굴기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중국몽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진핑 이 시 황제가 꿈꾸고 있는 이 중국몽, 군사적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한여름밤의 꿈이 될 것이다. 자꾸 까불래 하다가 때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몽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우리 어떤 분이 중국몽에 같이 꾸겠다라고 하는 분 있죠. 큰일 납니다. 같이 꾸다가는 진짜 중국몽 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덩치 크니까 놔두고 같이 꾸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먼저 그냥 시범 케이스로 조져버리는 수가 있죠. 그 조짐을 우리가 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중국몽 함부로 같이 꾸면 안 됩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